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공간 중에는 이제 뭐 쉽게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계시는 이런 이제 학교도 있고,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뭐 스타디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실제로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엔지니어링 부분 이런 걸 망라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윤희용 교수님의 토목공학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교량 이런 거는 전부 다 토목에 속해 우리나라는. 나머지 이제 모든 구조물은 건축에서 담당해서 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학제가 들어와서 그랬고,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는 시빌 엔지니어링 해서 시빌 쪽에 이제 건축에 속하는 공학 쪽은 이제 지금의 토목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조금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건축은 크게 나누면 건축학, 즉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어떤 아키텍트, 건축가, 이런 그 설계를 전공으로 하는 이런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짓고 계산하는 이런 건축공학의 전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학도 뭐 이제 크게 나눠서 이렇다는 거, 이 설계에 들어가면 또 수십 가지의 또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지고, 또 건축공학도 마찬가지로 구조만 하더라도 같은 구조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또 아주 높은 빌딩 철골 구조라든지 또 내진 구조 뭐 이와 같은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세밀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면 건축공학 전공의 건축구조 전공, 또 구조에서도 여러분들 문학경기장 가보셨지? 예, 그건 이제 내가 설계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멋있잖아, 그죠? 세계의 가장 멋있는 스타디움인데,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스타디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구조 쪽에 전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설계의 어떤 그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또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시공한다는 그런 계획에 관한 문제들, 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또 이것을 건물을 짓게 되면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기획의 어떤 문제, 또 설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건축 설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건축과에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교수님이나 또 동료들이 그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작성하고,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통로를 여기다 놓는 게 좋을지, 여기다 놓는 게 기능적인지, 이런 거부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이제 여학생들 요리는 아직 안 하지만 부엌에 어떤 그 조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런 배치의 문제, 이런 모든 기능상 미적인 문제 이런 걸 통과하는 것이 바로 건축 설계 분야다. 우리나라대학에서는 이 건축 설계 분야는 5년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트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몇 분은 아마 꿈꾸고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건축과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주어진 과제를 해서 사회나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아니면 시대적인 트렌드 이런 걸 이용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여기 여러분들 같은 사각형 아파트도 있지만 탑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둥글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송도에 가면은 인면이 아주 외부가 되어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똑같은 아파트지만 아키텍트의 창조력에 따라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건물이 우리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게 이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전체에 대한 도면 같은 걸 작성하고, 하여튼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구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바로 계획이고,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이 역시 구조라든지 전기, 위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다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아키텍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수직하고 수평인 이런 부재만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키텍트의 창조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또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건물도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공부하느냐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북경에 올림픽 할 때 메인 스타디움이 바로 이런 구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똑바로 수직선으로 수평으로 가면 시공도 쉽고 돈도 적게 들어가지만 아키텍트의 창조력에 의해서 시대적인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구조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이지만 아주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새의 둥지를 이미지해서 이런 멋있는 건물이 들어와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관전할 수 있는 멋있는 스타디움이 나왔어요. 이것이 전체 여러분들 감은 안 잡히지만 한 8만 톤 정도의 철골이 들어가는, 중국이 아니고는 도무지 지을 수 없는 이런 건물이 현대에 탄생하게 되죠. 이거는 또 여러분들 아시는 그 동대문에 옛날에 그 고등학교 야구하는 야구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아주 현대의 어떤 비정형적인 특별한 그런 디자인이 요구되는 그런 건물도 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 국내 시공사가 시공을 해가지고 거의 완공이 되는 단계에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아키텍트의 어떤 창조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탄생된다. 이거는 그 리오데자네이루의 2016년에 이제 올림픽을 하는 그 성화대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뭐 해서 이렇게 성화만 했지만은 여기에 또 창조력을 또 이렇게 보태서 밑에 있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멋있는 환상적인 건물이 또 창조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건축학에서 건축가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일부를 얘기했고, 제가 전공으로 하는 공학 분야로 가게 되면은 대단히 또 다양한 그런 영역이 있어요. 건축공학에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설계한 그런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짓는 그런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경영을 한다든지 공사관리,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로봇을 써가지고 고층 빌딩 나중에 보겠지만 한 800m씩 올라가는 버즈 두바이 빌딩 같은 거는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로봇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에 뭐 창고를 단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건설의 관리나 경영, 공사 관리 같은 걸 다루는 것이 바로 건축의 시공 분야다.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서 CM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제 현장으로 본다면은 이건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상부 구조는 제가 설계를 했는데 이게 길이가 300m, 기둥 없이 300m가 가는 부산 아시아드 스타디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공사의 현장, 그럼 여기에 하루에 인력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각각의 임무는 누구는 뭐를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군사작전 하듯이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 시공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건설이다 많이 들었던 대우건설 이런 데는 주로 이런 거를 다루는 회사, 시공 회사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또 부산의 그 영상센터인데 보다시피 건물이 아주 거대한 건물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것을 조립할 것인가, 부재를 또 기계를 이런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시공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건데 이 빌딩은 버즈 칼리프라고 현재 인류사회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824m의 건물을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건설이 시공을 했어요. 잠깐 그 시공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층 한 층 높여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빌딩이 주어지는데, 이거에 이제 재료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우리 석회석하고 이제 뭐 물하고 자갈 이런 걸 섞어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이나 여러분들 주로 사는 아파트의 재료가 콘크리트라는 건데, 콘크리트를 써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졌느냐? 우리가 옛날에 그 9.11 테러 봤죠? 예? WTC 빌딩 비행기 가서 폭발하면서 무너졌잖아, 그지? 중동이 되니까 또 그런 사정이 읍술한 법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그런 거에 좀 저항할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줘달라. 그래서 우리가 철골은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서 이제 무너지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밑에 되면은 1cm, 1cm에 800kg의 하중에도 견디는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기원을 이루는 그런 초고층 빌딩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의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뱀파를 하거나 한번 할 때 아무리 잘하려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밤 되면 이렇게 이제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되고, 빌딩이 되고, 여기 이제 우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고, 요것도 이제 말레이시아의 KLCC 빌딩이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었어요. 하나는 일본이 짓고 하나는 이제 한국, 삼성이 져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더 먼저 저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프로젝트의 하나죠. 설비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등을 여기를 끄니까 좀 컴컴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면적에는 몇 룩스의 이 전기가 이제 형광등이 있어야 되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빛 환경 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급수라든지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가 또 음환경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내 목소리가 들려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음악 콘서트홀에 가면은 우리 이제 인천 문화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만약 콘서트를 할 때 그 소리가 원음에 가깝게 어떻게 우리한테 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아까 더우니까 이걸 열었지만 굉장히 그 큰 사무실에서 기계가 많이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해서 쾌적한 온도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바로 이제 설비 분야다. 요새 친환경 설비.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새는 어느 정도냐면 지하에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지하의 열을 갖다가 우리 이제 냉난방을 해요. 그게 이제 지중해는 1년 내내 약 한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15도면 시원하잖아. 그지? 또 겨울에는 0도씨까지 내려가는데 그거 뜨거워하면 공기가 따뜻하겠지.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같은 걸 가능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열을 갖다가 우리가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를 건축에서 다루는 분야는 바로 설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 공기와 이런 습한 공기가 있을 때 열이 관류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물방울이 맺히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 벽면에 끼는 이런 이슬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없애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아주 다양한 분야의 우리 삶의 내부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 하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건축의 설비다. 요새 이제 환경이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전공으로 여학생들이 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빛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빛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용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급수 문제. 우리가 어디에 뭐 파이프 하나에 고장이 나서 새도 얼마나 불편해요. 또 물 틀었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면 얼마나 더 불편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용도에 맞도록 물을 공급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설비에서 다루는 문제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 전공인 내 전공으로 들어가서 많으니까 전공은 지금 이제 이게 안 움직이나? 되고 있지? 이게 이제 지금 이 내진에 관한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우리가 이 타코마 브릿지라고 이제 조량인데 미국에 원래 초당 53m의 풍속에도 견디도록 설계를 했는데 19m의 바람이 왔는데도 이렇게 교량이 흔들리다 나중에 이제 프랙처가 일어나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지만 공진이라는 현상을 들었는지 몰라. 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밖에서 주어지는 외부 하중의 진동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주 근사하게 같아지게 되면은 이 앰플리튜드, 진폭이 상당히 높아져서 결국은 이와 같은 아주 큰 교량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여기 보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이제 1999년에 영국의 밀레니엄 브릿지가 지어졌는데 2,000명이 예를 들어서 행진해 가니까 진동이 생겨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진폭이 커지는 그전에는 무너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크노마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흔들렸다 그런 말 아마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문 보시나? 우리나라 저 동서울 터미널에 그 테크노마트가 있었는데
거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역시 거기서 헬스를 할 때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계속 뛰니까 그 진동수하고 건물의 진동수가 일치되니까 건물이 흔들려서 이게 붕괴되지 않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들에 이런 현상을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건물의 아주 튼튼함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구조에서도 내진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나 바람에 따르는 그래서 이제 테크노마트에는 그 위에다가 댐퍼라고 하는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계를 설치를 또 내가 이제 관련하는 연구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어떤 경우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학에서 지진하고 내진 구조를 하는 거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 아주 어릴 때 난 거지만 95년도에 이게 바로 고베 지진에서 거대한 교각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지진이 저 멀리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직하형 지진에서 바로 밑에서 딱 터져가지고 에너지가 바로 건물에 이제 오니까 올라갔다가 뻥 내려지니까 중간층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내려가는. 우리로 말하면 노인애들 잘못 뛰어내리면 허리 다치시잖아?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이런 모든 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축 구조에서 내진 구조가 하는 거다. 자, 이와 같은 또 아주 숲속에 멋있는 그런 콘크리트 PC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거대한 그 스타디움의 지붕이 열리고 닫히는 개폐식 구조예요. 응? 개폐식. 후쿠오카돔인데, 또 이와 같이 여러분들 교내 운동회 때 이렇게 텐트로만 치지만, 이 멤브레인 구조를 이용하면 문학경기장처럼 아니면 이와 같이 덴버공항의 멤브레인 스트럭처처럼 아주 쾌적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이거는 뒤에 있는 로키산의 그 산봉우리를 이미지해가지고 그대로 지은 건물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케이블에다가 나무를 입혀서 이와 같이 환상적인 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또 각각의 그런 에너지 기술을 다 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밀레니엄 돔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것이 주로 내 연구실에서 하는 주 연구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대학원생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것이 이제 문학경기장, 인천공항의 행거, 이런 거를 짓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서포트를 했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또 이건 내가 송도에다 꼭 짓고 싶은, 인하대학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내가 이걸 꼭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저 속초로 가지 않고 동해안 가지 않고 우리 송도로 와서 이와 같은 멋있는 개폐식돔 안에서 이게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수영장인데 얼마든지 멋있게 꾸면서 자녀들이 이 다음에 아주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가든지,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애기들 들고 가서 이렇게 좀 멋있는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다. 주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이에요. 이거는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도쿄돔인데 이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스타디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안이 이제 야구장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쓰는데, 여기서 저 보호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맥주회사 그 선전 그 물인데, 이거를 마치면 평생의 그 맥주 먹을 권리를 준다는데 아직도 공이 날아가서 저걸 못 맞출 정도로 높은 구조물을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산하고 시공하는 것도 전부 다 건축의 엔지니어들 또 아키텍트가 하는 일이다.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문학경기장도 예쁘지만 또 개념을 달리하면, 이건 삿포로돔인데, 이게 안에서 있다가, 삿포로라는 데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북해도 이쪽에 굉장히 뭐가 많아. 눈이 많이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겨울 되면 운동장을 쓸 수가 없을 때는 이 운동장을 끌고 들어가서 안에서 운동을 하고, 여름 봄에는 날씨가 좋으면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운동을 하는 아주 전통의 그런 구조물도 이런 그 최근에 스타디움으로 나온다. 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시의 랜드마크로 우리 뮌헨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이거를 투명막으로 해가지고 여기 LED 조명을 해가지고 수만 가지의 빛을 발하게 해서, 이거는 각 국가 대표들, 국가의 그 대표 선수들의 그 유니폼의 색깔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같은 스타디움을 짓지만 아키텍트나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아주 멋있는 그런 도시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문학경기장 보시죠? 이게 우리 이제 문학경기장인데 그때 당시 이거를 이제 설계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스타킹 찢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건물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저어가면서 부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했던. 그래서 지금의 형상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유니트 요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몇 개를 해서 어떤 경우는 앞으로 이게 비가 왔을 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긴 부분이 한 80m쯤 되는 굉장히 큰 거, 요거예요. 요게 80m가 되는, 이 스팬이 한 전체로 한 280m쯤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거 관순석에서 이쪽으로 빗물이 많이 떨어지면 시야가 가리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뒤쪽으로 빼낼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설계하는 그런 이제 과제에 속하죠.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또 컴퓨터로 바람을 해석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더 리얼한 걸 보여주겠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인지 이런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색깔별로 나오는 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바람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건축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했던 건데 부산 스타디움.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310m의 그걸 스팬이라고 기둥과 기둥이 사이가 310m가 되는. 여러분들 100m만 뛰어도 얼마나 수비 차요, 그죠?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아주 재미난 거는 우리가 발상을 이렇게 좀 전환하면은 굉장히 아주 그 기발한 어떤 창조적인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아시아나 행거인데 전체 길이가 110m. 저쪽으로 100m. 아주 그림은 작지만 굉장히 큰 그림인데, 요거를 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다 서포트를 해서 건물을 지은다면 우선 위험하잖아. 사람이 떨어지면 다치고, 공사도도 굉장히 지연되니까, 이 밑에다가 케이블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조립한 다음에, 여기서 잭으로다가 이걸 잡아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 이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실제 또 너무 많이 당기면 부러지면은 또 한 1,000억 정도가 또 날아가니까 이제 실험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다 조립한 다음에 아침 8시부터 당겨가지고 오후 3시에 이 건물이 완성되는 아주 세계적인 기록을 남겼죠. 이게 이제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연구한 걸로는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후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 건물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를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해서 저것이 안전한가 이런 거를 검토했던 이런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다 볼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인천 대공원에 가면 막구조가 하나 있을 거야. 아마 봤는지 모르겠어. 그 막구조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아주 이 수학적인 이론, 이게 전부 다 한 99%가 수학인데, 여러분들 기하라는 거 배우잖아. 중학교 때 배우고 그러죠? 그것이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 그 수학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건물이 설계되는 거죠. 이게 인천 그 대공원의 야외 음악당, 그거의 지붕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좀 보시면, 지금 이런 거에서 쭉 컴퓨터, 이게 보통 한 2,000번 정도 계산을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처음에 흰색의 이런 제약 조건에서 빨간색의 이런 지붕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기하, 지오메트리라는 수학을 이용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을 배울 때는 목적을 모르고 배우니까 너무 지루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결국 공학적으로는 와서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정말 수학을 열심히 해야만 이 자연과학 쪽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게 고층 빌딩인데 얼마나 멋있어. 그지? 지금은 이제 비정형이라고 해서 트위스트 된다든지 틸티드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똑바른 게 아니라 다양한 건물들이 이렇게 설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인천의 송도에 있는 NEATT 빌딩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한 영향 이런 거를 해석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송도의 바람이 너무 세니까 송도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는 그냥 모양으로 색깔 낸 게 아니라 색깔이 그 나름대로의 풍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송도 전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람을 전부 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 아주 획기적인 거지요. 이것도 인하대학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또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싱가포르에 샌즈베이 빌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지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갔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사의 사탑이 5.5도 기울어졌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지? 또 피라미드가 52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거대한 건물을 52도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건물을 세계 최초로 쌍용건설이 지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아주 멋있지? 더 보면 이게 축구장 4개만한 넓이야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이 위에 수영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환상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한번 가봐. 아주 멋있을 거야. 싱가포르에. 멋있지? 밤 야경. 이거는 일본에 며칠 전에 그 개장한 스카이트리 634m. 그지? 634m 되는 타워로서는 가장 높은 타워예요. 이것도 지진을 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다음날 바람이 15m밖에 안 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섰어. 지진이 와서 그 에너지 다 흡수해서 우리 안전하다고 했는데 조금 망신은 당했지만 그래도 334m를 이와 같은 식의 아주 담력이 작은 걸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건축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밤 야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송도의 송도 전망타워를 그때 내가 기본계획을 내가 연구를 했는데 나도 한 그때 당시 610m가 세계 가장 높아서 620m로 설계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낮추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몇 년 후 되면 몇 년 후도 아니야 한 2년 후 되면은 청라에서 멋있는 타워에 올라가서 저 뒤에 북한의 개성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게 또 이게 이제 부산 영상센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고 이게 송도의 컨벤시아 이것도 아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물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구조 검토를 우리 진화대학에서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트라이볼이라고 하는 그 도시 축전 기념관을 지었는데 이거야말로 콘크리트로 지어진 근세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이건 아마 세계사의 건축사의 길이 남을 그런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멋있는 건물들이 우리 인천에 이렇게 있다. 이것이 지금 인하대학 바로 앞에 있는 엑슬루 타워, 여기 사는 학생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할 때 바람이 불어가는 거를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넓은 인하대학부터 하객사거리까지 공간을 잘라서 바람이 불어가는 걸 벡터로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어디에 얼마만큼 바람의 압력이 견디는지 또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계산한 예가 되고 이것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서구에 짓고 있는 거 좀 시간이 보여주고 이것이 체조 경기장 같은 건데 여기도 우리가 설계할 때 바람 해석을 우리가 했던 이게 전부 다 럭비구장 서저리 체조 경기장 이런 인천 아시안 게임의 경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스카이 파라솔 봤지? 젊은 사람들. 네? 스카이 파라솔에 이 8층구에다 이런 돔, 78m짜리 이것도 우리가 설계해서 실제로 이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 고유값, 고유치료만 들어봤는지 몰라.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런 수학을 해야만 이런 건물의 움직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수학이에요. 보는 거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수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대문 구장을 헐고, 새로 진 그런 동구조의 설계를 이제 우리가 맡아서 했던 예고,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용산에 짓는 빌딩에 대한 거고 또 우리 연구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건물에 충돌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이런 거를 수학 컴퓨터 시뮬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아주 멋있죠. 이거 봐봐. 비행기가 가서 원전에 폭격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를 전부 다 모델링해서 무너지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에는 한 번 계산하면 일주일씩 컴퓨터가 돌아가서 데이터 하나가 나오는 상당한 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또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할 때 과연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자, 또 저런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해도 될지 모르겠네. 네? 네, 요것만 봐도 더 해줄게, 바로. 너무 멋있으니까. 자, 건물 좀 보여봐. 이게 우주도시야. 우주에 앞으로 갈 그 우주도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럼 뭐 하루에 뭐 낮에는 한 100도 갔다가 밤에 120도 날아가니까, 그럼 그때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부터, 또 해양도시. 해양에 한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도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설계한 그런 것들이에요. 응? 하나 또 재미난 거는 또 이 우주선, 유니버시티 호텔, 우주 호텔, 신혼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그래서 이제 돈은 좀 들어, 37억 원. 3일 동안에 37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이걸 쏴서 우주에다가 해서 그런 호텔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가 아니면 엔지니어들의 창조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계가 만들고 있다. 여기는 그 사진을 좀 뺐는데, 동경만에다가 동경값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져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동경만에다가 100만이 들어가는 인구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조력 이런 걸로 에너지를 다 쓰고 하는 그런 벌써 연구 그 설계가 2004년도에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다 보니까 좀 너무 서둘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축과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멋있는 다양한 이런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나 창조력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행복을 많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건축가나 건축 엔지니어는 이렇게 멋있는 직업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나중에 이나디아 건축가에 전부 다 원서가 내시더라. 알겠지? 네, 그래.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